안녕하세요. 토론토 라이프 스타일러 토라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심해. 네, 지금도 큰아이 썸머캠프 보내고 둘째 아이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젯밤에 일이 생겨가지고 한국 시간 오전이겠죠? 되게 부랴부랴 만든 영상이 있는데 업로드를 못했어요. 지금 밤에 해도 될지 아니면 그냥 내일 오전에, 내일은 또 방송하는 날이잖아요.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 토라토 라이브 방송 오시면 저랑 캐나다 이민 얘기, 여행 이야기, 그리고 육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육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현재 그레이드 1 한국 나이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죠. 딸 아이 하나, 한국 나이는 4살이고 여기선 3살이고요. 지금 만 45개월 정도 된 아들,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가 정말 다 다르잖아요. 물론 세상 사는 이야기는 모두 다 다르지만 유독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남자들이 하듯이 엄마들은 육아 이야기, 내 임신 이야기, 출산 이야기, 그리고 육아 이야기를 공통된 관심사를 갖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실은 제가 제 컨텐츠에 이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 캐나다 이야기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육아 역시도 과거부터 해왔고 7년 전, 8년 전부터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부족하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육아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해볼까 싶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공부하는 엄마였어요. 큰아이 때. 모두가 그렇겠지만 아이를 처음에 임신을 하고 그 아이가 기다리지 않았던 갑자기 생겼던 아기였건 부모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저도 마찬가지로 기다렸던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싫었던 건 아닌데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아이였고 제가 준비할 시간도 없이 엄마라는 이름을 가져야 됐었던 것 같아요. 신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부하는 엄마였고요. 원래도 젊어서 책 읽는 거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거 좋아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평균 일주일에 2권 이상씩 1년에 그러니 100권 이상의 책을 읽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를 책으로 배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8년 전만 해도 육아에 대한 책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넘쳐나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육아에 대한 책이 넘쳐나지 않았고, 제가 직업상 강사였고 강사를 공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강사들의 세계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런 책들을 다 믿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책은 지금도 계시는 분이세요. 김영훈 박사님이라고 아이들 두뇌 발달에 대한 책을 되게 쉽게 써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아이의 양육 발달이나 이런 거, 그리고 임산부 교실, 맘교실 굉장히 많이 다녀서 도움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또 책을 뒤적이고, 다행히 저희가 큰아이가 살 때 살았던 집이 대학교 앞이어서 주민들이 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논문도 찾아보면서 공부했던 엄마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덧도 별로 없었어요. 먹는 입덧이고 고기 입덧이었고 딸기를 되게 좋아하게 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성별도 3번이나 바뀌었던 아들이었다 딸이었다 아들이었다 딸이었다, 한 달 사이에. 그리고 저희가 큰아이 육아 때 가장 도드라졌던 거는 저희 신랑한테도 아빠라는 이름을 처음 주는 아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도 처음 부모가 되는 거라서
공부를 하는 아빠였어요. 지금도 되게 본인이 살던 삶의 방식과 너무 다르게 저를 만나서 바뀐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책을 봤던 것. 신랑에게도 아빠가 준비하는 출산휴가 뭐 이런 책을 주어줬는데 출퇴근길에 쪼개서 보는 아빠였어요. 그리고 다행히 임신 때도 하던 일이 월요일날 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주말에 못 쉬는 직업이어서 제가 주말에 혼자 지내야 돼서 외로움은 있었지만 대신에 좋았던 거는 병원에 갈 때,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갈 때 같이 갈 수 있었고 임산부 교실에 같이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큰아이 같은 경우는 처음 큰아이가 생겼던 순간부터 예방접종 1년 하는 동안까지 다 아빠가 직접 육아를 했고요. 씻기는 것도 아빠가 매일 해줬고 그랬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 가도 항상 아빠가 옆에 있었던, 그리고 아빠가 늦게 퇴근해서 오셨지만 왔지만 항상 5분 정도의 책 읽기 배에다 대고 그 책육아를 책태교부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큰 아이를 만났고요. 저는 막상 책으로 읽었던 육아와 현실의 육아는 굉장히 많이 달랐고요. 그나마 큰아이는 굉장히 순하고 얌전한 아이라서 크게 어려움 없이 육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였고, 그리고 육아도 하나일 때와 둘일 때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닥치면 모든 사람은 뭐든지 잘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조금은 준비하는 부모가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요즘에 일어나는 아이들을 상대로 일어나는 일을 볼 때마다 정말 굉장히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세상에 다 저는 쓰임이 있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어날 만했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인데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세상하고 등을 져야 되는 일들을 볼 때마다, 또한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른처럼 뚜렷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모든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때에 있었던 일들도 그 아이들의 삶에 반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떠한 부모의 양육관으로 지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사회적인 말도 안 되는 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파요. 저도 물론 아이들에게 잘할 만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육아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책이나, 요즘은 영상이 너무 잘 돼 있고요. 좋은 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본인이 찾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강의 들을 수 있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육아하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조부모나 부모님이나 육아 선배가 얘기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전문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잠시만요. 아가. 왜 은수야, 재미없어? 왜 재미없어? 물? 아가 있는 데 가서는 조금 놀지 마, 이뻐도. 알았지? 아가가 모를 수 있으니까 가서 놀아 또. 네, 아이가 물을 먹고 가서 조금은 공부하는 부모, 엄마, 아빠가 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내 아이잖아요. 그래서 간혹 남편분과 양육관이 달라서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조금 존중해서 중간 지점을 찾는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신랑이랑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르고 커온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마 앞으로도 그러겠죠. 부딪힌 적이 있는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왜냐면 다른 사람의 것도 분명 좋은 점은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걸 해보시면 좀 쉽지 않을까. 그리고 남들하고 같지 않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는 요즘에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있을 수 있는 게 참 행복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잘 못했거든요. 갈 곳도 마땅하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 여유가 없이 지낸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이민을 아직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경제적인 게 제일 크겠죠. 경제적인 게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서 항상 일에 매달려야 하고 일을 하게 되면 할 수 없이 방치하게 돼야 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제 자신이 초라해지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미안해지고. 그래서 제 스스로 좀 피한 것도 있어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서도 뭐 한국처럼 생각하고 살 수 있다면 있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많이 아팠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직 어린 내 아이들에게 부모가 없다는 슬픔을 남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고 부족한 부모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니까 너무 아쉬워요. 다시 볼 수 없어서 요즘에 계속 어떻게 하다 보니 아이의 어렸을 적 사진들을 꺼내보게 되는데 너무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손은 예전보다 덜 가긴 하지만 이제 점점 나한테 이 아이들한테 내가 필요가 없어져 가는구나 싶어서 좀 속상할 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잘 즐길 수 있는 육아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독박 육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도움을 청할 때도 없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양가가 그렇게 여의치 않고 가깝지 않아서 두 아이 모두 저 혼자 육아를 했어요. 큰아이 임신할 때부터 양가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신랑이랑 단단히 약속을 했고요.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너하고 나밖에 없으니 우리 잘 상의해서 살아보자라고 했고 조리원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고요. 큰아이 낳고 긴급 수술로 제왕 수술해서 낳고 병원에서 다행히 병원이 작은 병원인데다가 분만이 많지 않아가지고 많지 않은 건 아닌데 분만 전문 병원까지는 아니었어서 병원에서 좀 오래 지낼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2주 지내고 신랑이 집에 와서 2주 정도 제 산후조리를 했고요. 신랑의 근무가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니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주 월요일만 쉬기 때문에 주말에도 혼자 있어야 됐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도 애가 하나였으니까 그때는 50일에도 저희 딸이 10월생이거든요. 저희가 그때 되게 오래된 주택에 살 때였는데 아이가 이제 한 달 막 지났나? 신랑이 저 2주 산후조리 해주고 출근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됐구나. 50일 정도, 12월 중순 눈이 되게 오고 되게 춥던 날 세탁기가 온 거예요. 그게 저희 세탁기가 그때 밖에 있었거든요. 세탁실이 세탁기가 얼어가지고 꽁꽁 얼어가지고 50일이 안 된 아이를 뒤로 업고 제가 뜨거운 물을 집에서 퍼다가 세탁실까지 날라서 녹였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 추억이 됐는데 그랬었죠. 둘째 아이도 저는 산후도우미 이모님 2주 썼는데 그 산후도우미 한국도 마찬가지고 해당하는 더더구나 산후도우미가 없잖아요. 물론 토론토는 있어요. 토론토는
한국 한인 사회도 크고 오래돼서 산후도우미 업체도 있고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원하시면 미리 예약하시면 되더라고요. 대신에 되게 오래 기다리셔야 돼서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한국에서도 저는 산후도우미 2주 썼는데 도우미 이모님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9시부터 6시. 근데 저희 신랑은 7시에 퇴근해서 10시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집에 와서도 거의 조리 못하고 두 아이 같이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큰아이 둘째 아이도 수술로 당연히 나았고 큰아이보다 회복력이 느려가지고, 그리고 큰아이를 기관에 보내도 픽업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부탁할 곳도 없어서 그냥 못 보냈고요. 제가 데리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 40개월인 큰아이가 제 보호자였어요. 신랑이 피치 못하게 3일 만에 회사를 나가야 돼서 근데 제가 3일이 돼도 잘 못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큰아이가 물도 떠다 주고 제가 그 링겔 통증 없애라고 링겔 맞고 있는데 잘 안 되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엄마 아프다고 간호사 불러주기도 하고, 제가 큰아이 두 아이 모두 수유를 했는데 작은 아이 신생아실로 수유를 하러 내려가면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큰아이가 밖에 혼자 앉아서 뽀로로를 보거나 1시간 동안 혼자 기다렸어요. 40개월 아이가 아무것도 이제 막 걷고 하는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는데 그때는 저도 너무 힘들어서 큰아이를 안다면서 잘 못 보고 살펴줬던 것 같아요. 큰아이가 심리적으로 자기는 엄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나봐요. 지나간 일인데 그랬어요. 큰아이가 제 친구였고 저의 친정 엄마였고 보호자였어요. 신랑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이랑 새벽에 출근하고 10시에 퇴근하면 아이 데리고 가서 씻기고 본인 씻고 다시 병원에 와서 자고, 뭐 그렇게 일주일 정도 병원 생활했고, 그나마 집에 와서 한 2주 동안은 이모님이 오셔서 좋았는데, 이제 한국은 또 장을 받아주지 않으면 반찬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온라인으로 쇼핑을 해서 장을 보긴 했는데 이렇게 음식을 만들 만한 거리를 많이 못 사가지고 미역국 정도? 근데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저의 출산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한쪽에 늘 부모라는 이름으로 저희 부모님도 저희한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원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힘들게 했다는 생각만으로 조금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모님한테도 잘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아이들한테도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순간에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모가 가장 잘하는 부모인 것 같아요. 옆에 있어주고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물론 거기에 경제적이거나 좀 더 친절하게 하면은 그런 모습은 더 좋겠지요. 그래서 오늘 토라톡의 육아 이야기는 공부하는 엄마, 노력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 완벽한 부모도 없고요. 육아는 정답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가장 옳고 맞고 내 아이를 믿어주는 게 육아의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이 세상 살면서 모든 걸 습득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상도 보시고 좋은 얘기도 들으시고 주변에 육아를 하면서 육아 선배로 두실 수 있는 분이 가까이에 있다면 그것 또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이들이 썸머 캠프에서 코스튬 데이거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여드릴게요. 막 공주 옷 입고 지나가고요.
이렇게 오늘도 토라톡의 유아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타지에서 육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워낙 한국에 좋은 육아 강의가 많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혼자 공부했던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쉽지 않았던 독방 육아의 이야기여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캐나다 이민 이야기, 여행 이야기, 캐나다 육아 이야기 뭐든 다 좋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 블로그 가면 또 좋은 얘기들 많으니까 봐주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를 알리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 중에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 채널도 오픈을 했고요. 카카오 플러스에서도 저 만날 수 있고요. 네이버 TV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다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유튜브 알람 설정하시면 제가 영상 나올 때마다 저랑 만나실 수 있으세요. 네, 좀 더 좋은 이야기,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 힘이 되는 이야기 항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토라톡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또 조만간 좋은 얘기를 만나요.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